코로나 팬데믹 동안 제주도에서 가족 휴가를 보냈던 30대 회사원 배모 씨. 올해는 해외여행을 고민 중입니다.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와서 비용 처리해보고 보면은 엄청 썼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패키지로 편하게 그냥 동남아에. 휴가 성수기인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였는데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1.2%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유명 여름철 휴양지들이 포진한 전남, 강원 등도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실제 가격이 싸진 것이 아니라 휴양지의 숙박 음식료 서비스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수요가 줄었고 이게 물가가 덜 오르는 결과로 드러난 겁니다. 실제 여행 관련 품목들도 휴가철에 이례적으로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24.7% 올랐던 렌터카 비용은 17.4% 떨어졌고 27.5% 올랐던 단체 여행비도 9.3% 빠졌습니다. 관광뿐이 아닙니다. 2분기 외식 음식점 주점업 소매 판매 지수는 지난해보다 13.4% 줄었는데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이 소득 증가로 상쇄되지 못하면 결국 필수적인 것을 빼고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통화 정책 기조도 긴축 기조로 가고 있고 너무 높았던 가격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수요를 줄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수출 성적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가운데 하반기 경제 성장률 반등을 더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예,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코로나 3년이 이제 거의 잦아들고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외식이나 바깥 모임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 들어서 오히려 방역 때보다도 외식 소비가 좀 줄었다면서요. 네,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외식하고 또 술도 좀 마시고 하는 그런 소비. 음식점과 주점업 소비가 2분기 들어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13.4%나 줄었다는 통계청 집계가 나왔는데요. 관련 데이터인 6월만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1년 전보다 15% 넘게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감소폭은 먹는 사람은 늘지 않았는데 외식비가 비싸져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을 배제시키고 본 겁니다. 이를테면 짜장면 한 그릇이 1,000원이었다가 2,000원으로 오른다고 치면요. 사 먹는 사람이 둘에서 하나로 줄어들어도 매출은 전과 똑같이 2,000원일 겁니다. 하지만 2명 중 1명은 못 먹게 된 거죠. 그런 착시 현상이 나오지 않게 물가 변화를 반영하고 보니 외식 소비가 이렇게나 줄어든 겁니다. 그제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2% 초반대로 낮아졌다는데 납득하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꺾일 줄 모르는 외식 물가 탓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달에도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6% 가까이 또 올랐습니다. 그나마 낮아져서 이 정도입니다. 예, 이게 음식값이 비싸진 만큼 음식점의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사 먹는 사람이 줄면 이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런치플레이션이란 말 요새 많이 쓰죠. 점심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밖에서 뭘 먹으려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시장조사기관인 엠브레인이 직장인들에게 점심 어디서 먹느냐고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한창 코로나 기간이었던 2년 전 2021년에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61.5%가 코로나지만 밖으로 나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회복했다는 올해는 이런 사람이 전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뉴스 보면서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즘 점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거나 편의점 도시락 사 먹는 사람도 많고요. 올해 가장 뜬 점심 맛집은 구내식당들이죠. 구내식당 없는 회사는 근처에 밥 맛있다는 다른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는 방법, 온라인에서 요새 많이 공유되죠. 구내식당의 음식을 대는 기업들의 올해 1, 2분기 매출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보다 하나같이 20-30% 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외식을 덜 한다는 겁니다. 직장인 점심값 아끼고 또 가족끼리 외식도 아끼고 이런 추이가 이어지다 보니까요. 사실 물가 보정을 거치지 않은 지난 2분기 전체 외식업 소비는 1년 전보다 2% 정도 살짝 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만큼 외식을 못하는데 비싸져서 늘어나 보인 거죠. 그런데 이건 2분기 전체고요. 역시 관련 최신 데이터인 6월만 놓고 봤을 때요.
물가 보정을 하지 않고 봤을 때도 음식점과 주점업의 소비가 1년 전보다 살짝 줄어든 걸로 나타납니다. 외식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비싼 걸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외식 소비가 꺾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식도 이런데 이런 소비 부진이 외식뿐 아니라 이제 여행업, 여행 물가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7월에 물가가 제일 덜 올랐던 곳이 제주도입니다. 1년 전보다 1.2%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고 보통 이런 곳들은 휴가철에 물가가 다른 곳들보다 들썩이는 편인데요. 올해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해외여행길이 막혀 있었던 코로나 기간에 휴양지 물가 너무 오른 나머지 올해는 거기서 크게 더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승용차 임차료, 그러니까 렌터카 비용이 17% 넘게 하락했고요. 국내 단체 여행비도 9.3%나 줄었습니다. 저렴해졌다기보다는 지난해에 너무 올랐다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비싸다는 인식이 커지고 또 국내에서만 여행해야 했던 피서객들이 해외로 분산되면서 더더욱 국내 여행 수요가 폭발했던 코로나 기간에 치솟은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산자 쪽, 그러니까 외식이나 여행업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자체가 커져서 과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 많죠. 하지만 너무 비싸서 실제로 이용이 뜸해지면서 곳곳에서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였습니다. 강아지 원통속이라고 하지 말고 평상시 요금의 2배 이내로 이렇게 책정을 해라. 2023년 숙박업소 성수기 요금표인데요. 이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최대 금액 객실 요금과 맞지 않은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왜 이대로 안 맞는지 한번 직접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룸처럼 되어 있어요. 계단이 있고요. 여기 이제 테라스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 그럼 예약을 인터넷으로 해도 돼요? 여기는 하나에서 30만 원 받는데 인터넷에서 나와 34만 9천 원 나오고요. 소비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너무 비싸잖아. 근데 선생님이 여름 소리를 받으래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것도 말이기 때문에 감이 없어요. 이제 이거를 보고 가시면 강아지 정보입니다. 안 지켜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겠네요. 제일 비싼 방은 맞았고 그 밑에 방은 조금 맞아요. 그 비싼 방은 빼서 시 자체에서 하도 가가지고 때문에 이제 알고는 많으니까 그럼 자율적으로 좀 우리끼리 좀 이렇게 좀 맞춰보자 해서 그런 좋은 취지를 한 거라 보니까 저희가 뭐 가격을 얼마 이상을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조언이 전혀 없어요. 저희는 자율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신고 요금을 실제로 준수하지 않는 2곳이 확인됐어요. 4군데 업소는 특실 요금을 잘못 기재해서 저희가 요금표를 다시 정비할 거고요. 그리고 3군데는 플랫폼별로 스스로 상의하다 보니 여수 낭만포차가 음식값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게 진짜 맞는지 한번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포차 가서 뭐 드셨어요? 돌문어성 한번 먹었는데 가성비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다시 먹으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좀 흔하지도 않고 흔한 맛이었어요. 낭만 포차 괜찮아요? 남한 포차에 안 가요, 이국 사람들. 그렇구나. 전부 건강 손님들. 비싸요, 여기가. 그쪽이 그 사막 거리로 이제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통 메뉴는 이제 사막으로 해서 판매를 음식으로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대표 메뉴 하나, 이제 사막 공통 메뉴 하나, 일반 메뉴 6종. 해물 파전, 해물라면 4만 원. 이래서 좀 비싸다. 4인 기준으로 해서 4만 원이지 1인 기준 1만 원이거든요. 메뉴판에서 기재가 된 것은 4인 기준입니다. 규정 같은 게 돼 있는 거요? 예. 방문객이나 운영자 간에 소통이 잘 돼야 돼요. 2인분이 같으면 2인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벌써 소비자가 좀 불편한 거 아닌가요? 그 밑에 보면 1인 기준 1만 원이라고 아마 기재가 됐는데 사진이 안 찍힌 것 같아요. 이 해물사마 이거는 몇 인분이에요? 이거 2인분이면 2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4인분 분량이에요? 네, 4인 기준. 셋이나 넷이서 먹기에는 근데 이게 그 4인분 4명서 먹기엔 진짜 작네요. 그래서 제가요? 네. 거기 기자님 같으신데. 잠깐 앉아서 얘기해 주시면 2인분은 가능하죠. 라면만 따로 돼요. 파전만 따로 돼요. 다 해드립니다. 근데 1인분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문어를 근격에서 자를 겁니까, 줄 겁니까? 문어 규격이나 전복, 마리수 이런 걸 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 대로 우리가 지금 다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1인분에 10,000원, 소주 3, 그 맥주 3,500원 정해둔 거는 예.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실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다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개선을 하자. 흥정을 하신 거예요? 예, 당연히 손해를 볼 걸 감수하고 우리가 뭔가 좀 개선도 하고 변화를 주려고 해요. 답은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최근 바가지 논란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여러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서 꾸준하게 터지고 있죠. 오죽하면 K바가지라는 자성의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점차 공분이 거세지자 위기감을 느낀 지자체와 상인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석고대죄를 하는 지역 상인들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낮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입니다. 상인들이 멍석 위에 바싹 엎드려 석고대죄하듯 큰 절을 합니다. 상인들이 모여 바가지를 안 씌우겠다고 약속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한 겁니다. 상인 100여 명이 모였는데 고객 신뢰 회복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장 곳곳을 돌면서 이제는 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사과까지 하게 된 건 최근 온라인상에서 큰 분노를 일으킨 꽃게 바꿔치기 논란이 컸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꽃게를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다리가 다 떨어진 죽은 꽃게가 들어있었다면서 바꿔치기 당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겁니다. 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악명 높은 바가지는 오래전부터 소비자들의 불만을 받았는데요. 꽃게 바꿔치기 논란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렇게 바가지를 피해를 본 사례가 SNS로 워낙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 그냥 넘어가 주지 않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자체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가지 척결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전남 한평군의 한평나비대축제에선 어묵 한 그릇을 10,000원에 팔아 공분을 샀고 경남 창원의 진해군항제, 전북 남원의 춘향제 등 국내 대표 지역 축제에서도 바가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엔 수원에서 열린 축제에서 생수병에 대량 소주를 소분해서 팔면서 큰 비난을 샀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지역 축제가 오히려 지역 이미지만 망쳐버린 겁니다. 축제를 앞둔 지자체들은 이런 불똥이 튈라 바가지 척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의 경우 축제 음식 가격을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대표 음식인 감자전은 2장에 12,000원, 단오 막걸리의 가격은 한 병에 6,000원으로 정하는 식입니다. 또 어묵꼬치 등을 파는 상점은 가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머드 축제를 앞둔 충남 보령시도 나섰습니다. 고질적인 해수욕장 바가지를 척결하기 위해 물가특별관리팀과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축제를 열면서 바가지 논란을 피하려 아예 음식을 파는 노점을 운영하지 않기도 했습니다.